정부에서 죽어라 하지 말라는 부동산 투자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락잔금 및 주택담보 규제가 없는 부동산 투자로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중에 오늘은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정부에서 고강도 주택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주택 투자가 경매로 좀 어려워진 게 사실상 현실화됐습니다. 근데 간혹 말씀 주시는 부분이 법원 경매에서 진행되는 경락잔금 대출은 일반 규제를 탓하지 않고 규제에 속하지 않고 잘 나오지 않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전에는 이게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것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게 아닌 경매로 주택을 매입하는 행위는 채무자의 빚을 탕감시키고 채권자의 채무액을 어느 정도 변제하기에 정부에서도 경매로 받은 주택에게는 최대한 예외 사항을 만들어서 웬만하면 대출을 실행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 과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동일하게 경락잔금 대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되지 않는 상가, 지식산업센터, 토지, 오피스텔 공장은 별다른 규제사항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액으로 가능한 오피스텔 경매 투자에 대해서 경락잔금 대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문의 주신 분들이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실입주 및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실행 가능합니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도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돼서 대출 규제를 받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피스텔 주택 담보대출 및 경락잔금 대출은 70에서 80% 사이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규제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있는 오피스텔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우선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다르게 취등록세가 4.6% 형성이 됩니다. 단 일반 주택의 경우 2주택이나 3주택부터 8%에 적용되는 거에 비례해서는 오피스텔 취등록세가 요즘에는 더 저렴한 편에 속하게 되죠. 또한 별도의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최근 언론사에서도 아파트형 오피스텔이 곽강받고 이슈화가 된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오피스텔 담보대출 및 경락잔금 대출은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르며 LTV 70%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그 낙찰가나 혹은 매입가에 따라서 오피스텔 담보대출 실행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제가 낙찰을 80% 이상으로 받아서 낙찰이 되었다고 하면 대출 실행 금액은 60에서 70% 사이로 아마 실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80% 이하로 낙찰이 됐다 라고 하면 경락잔금 대출을 약 90% 이상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단 여기서 방공제, 방빼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대출 금액은 상이해질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방빼기란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은 순위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가니까 금융사에서는 이 해당 금액을 빼고 대출을 실행해 주는 걸 방빼기, 방공제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오피스텔은 본인의 소득이 좀 적거나 담보대출 비율이 높다면 DSR을 보게 됩니다. 즉 연간 소득액 대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액에 대한 차지하는 비율을 말을 하게 됩니다. 경락대출은 통상적으로 이금융권 및 보험사를 활용하기에 DSR 한도가 최대한 타이트하지 않고 많이 제공되니 여러 금융권사와 비교 견적을 통해 최대한 대출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 경매 투자의 무조건 중요한 최대 원칙은 레버리지, 즉 남의 돈을 활용하여
나의 적은 돈으로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락자금 대출을 알아보실 때 제일 중요한 항목으로는 최대한 많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금융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후 임대를 걸쳐서 수익화시킬 수 있는 물건인지 혹은 단기 매도를 통해 내 재산을 빠르게 증식시킬 건지 조건에 따라 대출 이자, 중도 상환 수수료 이런 부분의 특수 조건들을 고려해서 금융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저는 소득이 없어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전업주부입니다. 저는 대출이 나오나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주택담보대출, 즉 경락자금 대출은 충분히 실행이 가능합니다. 매월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국민건강보험 납부자, 연대소득, 즉 남편이나 부모님이 세대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득을 발생하고 있다면 본인이 비록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용등급은 6등급 이하여야 보다 수월하게 대출이 실행됩니다. 참고로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의 대출을 받고 연체 없이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다면 본인의 신용등급에 큰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단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같은 곳에서 대출을 받고 연체 기록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본인의 신용등급이 많이 하락될 수 있어서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같은 것들을 무심하게 계속 받으면서 대출 원금도 갚지 않고 이자도 갚지 않고 다음 달에 내야지 이렇게 무심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연체를 하고 계시다면 신용등급에 큰 지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즉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행인지도 모르고 무의식 중에 그냥 다음 달에 줘야지 어차피 다음 달에 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용등급 하락에 큰 요인을 줄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시 담보대출이나 경락자금 대출 제외하고도 오피스텔 관리비 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비해서 세대수가 적고 전용 부분보다 공용 부분의 관리비가 큰 폭으로 차지하고 있기에 부담해야 되는 관리비가 다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용 부분이 많은 아파트 관리비는 도시가스, 전기 등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관리비를 아낄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실사용자가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공용관리비 부담이 높기 때문에 미납관리비 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오피스텔 대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처럼 이 저금리 시장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실물 자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출은 무서운 것이다.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다. 나쁜 것이다. 이런 편견과 생각을 우선 깨버리시고 나의 재산을 증시시켜 줄 수 있는 고마운 대출은 필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3%대의 대출 이자를 내고 6% 내지 10%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다면 이 대출은 나에게 고마운 대출입니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을 받아 구입한 부동산은 다리가 달려서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구매하는데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망했다, 이런 이야기는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을 대출받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최초 매입하는 이 가격 때문에 투자가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볼 수 있는 시야를 키우시고 시작부터 이길 수 있는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경매 투자를 배움으로써 나의 재산을 10배, 2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이 하단에다가 영상 후기에 대한 댓글을 잘 남겨주신 분 5분을 선정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대장TV 카페에 구독션 1개월 무료 사용 쿠폰을 전달드릴 수가 있으니까 대장TV 카페에 가입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